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어,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생명은 에너지, 그다음 화학 물질의 전달, 전환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에너지, 그다음에 화학 물질, chemical material. 이걸 어떻게 이것들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고, 에너지는 전달하는 거고, 화학 물질은 어떻게 전환. 이걸 통해서 생명이 유지가 된다 이 말이지. 응? 이걸 지금 이제 주제로 잡아서 해놓은 한번 단락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무기 환경이 이렇게 있어요. 이 무기 환경에서 이제 에너지가 있을 거고, 화학 물질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프로듀스를 통해, 즉 생산자를 통해서 이게 생태계 속으로 들어오는 저기 생명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소비자가 있을 거고요. 분해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생명 활동을 하게 되면 다시 무기 환경 속으로 뭐가 빠져나간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키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에너지 있죠, 에너지. 이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요. 그래서 에너지는 쭉 이렇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뭐 군데군데서 새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도 있어요. 이처럼 에너지가 계속 유입이 되지 않으면 이 생물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죠. 자, 이게 하나의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 자, 그럼 화학물질은 어떠냐? 화학물질. 이 화학물질은 이렇게 무기 환경성에서 들어오면 요 속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 수가 있습니다. 순환할 수가 있어요. 생태계 안에서. 이게 순환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했으니까 좀 이제 많이 익숙할 겁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뭐 이게 큰 내용이라서 크게 할 거 없고요. 이제 여섯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이 좀 느리기 때문에 1.25배 이렇게 해서 들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1.25배에서 1.3배 또는 1.5배 이렇게. 이제 분자 간 상호작용 또는 생태계, 분자 간 상호작용이요. 인터랙션. 아이고. 또는 바이오 시스템 간 생태계죠, 생태계. 요거에 또 인터랙션.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체 간이나 생물과 비생물 간이나 그 생물체 속에 있는 분자들 간이나 전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생물체와 생물체 사이의 상호작용도 중요하고 생물체와 비생물체 간에도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그 생물체 속에 있는 분자들끼리도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생물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으로 괄호 1번 생체 내 상호작용. 요 속에는 이제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생체 내 상호작용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regulation. 이게 생물체 내에서 아주 뭐죠? 특징적인 거죠. 한국말로는 되먹임, 조절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고요. 음성 피드백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제 가장 일반적이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 자세한 거는 저기 뒤에 가서 할 텐데 뭐 이런 거예요. 그 저기 뭐 이야기 호르몬 작용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제 갑자기 이야기하려니까 또 이야기가 길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다음 피드백, 음성 피드백은요 이게 양성 대목이라는 게 해가지고 근데 음성 피드백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뭔가 작잖아. 작으면 많게 하고 많으면 적게 하는 거, 적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음성 피드백이라 그래요. 근데 양성 피드백, 포지티브 피드백은 뭐냐면은 이거는 많으면 더 많게 하는 거고 적으면 더 적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이제 이 책에서는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상처가 나면 혈액 응고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작동하는 게 이제 혈소판인데요. 지 맘대로 생긴 놈이 있어요. 쭉쭉 찢어지는 비슷한 게 생긴 놈인데 이게 터져요. 빵 하고 터져요 이게. 그럼 요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혈액 응고를 유발시키면서 더 많은 혈소판들을 터뜨려요. 그래서 혈액 응고 반응을 좀 더 빠르게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혈소판이 터져서 나온 물질이 더 많은 혈소판들을 터뜨리게 한다. 그게 이런 게 양성 피드백의 한 예다. 그러나 음성 피드백이 생체 내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피드백 레귤레이션이다. 물론 이런 피드백 말고 조금 전에 말했던 분자간 인터랙션 이런 것도 생체 내에서 상호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자간 상호작용이요. 그런데 이거는 화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1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생태계 내에서 이제 상호작용이요. 무기 환경이 생태계 속이죠. 생태계 속의 인터랙션, 상호작용. 이렇게 보면 이제 무기 환경이 여기 있고 비생물적 환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생물 이게 무기 환경이 이렇게 생물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걸 액션이라 그래요. 그러면 생물이 무기 환경에 대응해서 뭔가 또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 주는 거예요. 이걸 리액션이라 그래요. 그럼 생물이 생물한테 하는 거를 이제 인터랙션이라 그러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쭉 적어 보면은 경쟁이 있어요. 경쟁, 컴피티션. 경쟁하면은 둘 다 피해를 봐요. 이거 우리 인간 세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학학원이 옆에 수학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학학원끼리 경쟁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수학학원. 그 경쟁이 되면 서로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양쪽이 다 피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줄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은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경쟁 베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력권 특세가 있습니다. 세력권.
그 다음에 분서가 있고요. 나중에 다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리더제가 있습니다. 순위를 매기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회생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체 간의 경쟁이나 서로 다른 종 간의 경쟁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경쟁 배타는 그냥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경쟁 상대를. 실제로 직접적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경쟁에 밀려서 도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력권은 뭐냐면 주로 이제 같은 종에서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다. 들어오면 총으로 쏴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일종의 특수고요. 분선은 서로 다른 종끼리 일어나는 서식지 나눔 현상이에요. 괜히 거기 침범했다가 서로가 피보니까 그냥 알아서들 사는 거야. 알아서들 너는 이쪽으로 안 넘어오겠지. 아유 나는 저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맞아 뒤질 것 같아. 이런 거죠. 분성. 그러니까 리더는 한 무리 안에서 개체들도 이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를 하나 딱 정해가지고 그 새끼 말만 듣자는 이야기야. 야 복종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순위는 뭐냐면은 이게 말 그대로 싸워가지고 너 니한테 졌지, 너 나한테 이겼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순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그 뭐라 그럽니까? 이거 군대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가족 생활이란 뭐냐면은 주로 이제 사자한테 예를 들고 있는데 암사자들이 다 이 자매들이에요. 그 수사자들이 와서 이제 교미를 해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잖아. 그런데 이게 가족 생활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새끼가 이모가 키우는 경우가 많아. 뭐 지 새끼 내 새끼 따져서 뭐 하겠네. 물론 지 새끼 더 중요하지. 지 새끼 더 중요한데 이렇게 공동 육아, 공동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먹이도 같이 사냥하고. 이제 사회생활은 뭐냐면 이거는 철저히 분업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일할 꿀 따오는 놈, 벌들이 이렇죠. 꿀 따오는 놈, 이왕벌이랑 그 새끼 만드는 일만 하는 놈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 경쟁이 이제 이렇다면은 그 공생도 있어요. 공생. 상리 공생이 있고 편리 공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리 공생은 서로가 이제 이익 보는 거고 편리 공생은 나는 이익 보는데 너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익 보고 너는 피해를 본다. 그러면 공생이 아니라 기생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 이런 상호 관계를 맺고 생태계 속에서 생물들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다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라 자세한 것들은 또 대학교 과정 수준에는 그 각각의 단원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야겠죠. 이게 7번째입니다. 7번째. 야, 이거 진짜. 자, 7번째는 진화입니다. 진화. 내가 그랬지. 진화라고 하는 거는 생명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해요. 이 진화는 뭘 설명할 수 있느냐면은 이 생명의 통일성, 뭔가 공통성이 있는 거죠. 공통 조상에서 유래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생명의 다양성. 아니 공통 조상한테서 유래가 됐으면 뭔가 전부 다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하냐고. 이건 진화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꾸로 이야기해서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생명의 다양성들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바이오 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 다양성하고요. 스페시스 다이버시티. 그다음 지네틱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 지네틱 다이버시티. 요 두 가지로 이제 생물의 이제
다양성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 이제 다양성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개체들 간의 차이를 말해요. 지울 건 지우고 누구들 간의 개체들 간의 차이. 그렇잖아. 지금 같은 형제라도 있잖아. 얘 나하고 동생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싸우잖아. 같은 뭐 왜 싸우겠니? 나하고 형하고 싸우고 치고받아야지. 경쟁이야. 종다양성 뭐냐면은 이거 이제 종 이렇게 개체들 다양성이 종 다양성으로 연결되는 거지. 종들이 매우 다양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어컨 저기 물 펌핑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통일성의 하나의 예로 또 통일성의 예로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생물 종은 달라도 이 뼈 구조의 통일성, 뼈 구조의 공통성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거는 왜 그러냐?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된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있겠냐? 그러면 다양성, 차이성이 차이 이런 것들은 왜 나타나느냐? 이거는 왜 이러느냐? 서로 다른 경로로 진행된 유전적 변화 때문에 그렇다. 서로 다른 경로로 진행된 유전적 변화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기도 한데 재밌는 그리고 흥미있는 거리에 테오도시우스 고르고비치 도브잔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태생 말이 우크라이나지 그때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 태생 미국 유전학자가 있어요. 도브잔스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브잔스키는 성이고요. 흔히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라고 해요. 미들네임은 잘 안 부르는데요. 상당히 유명한 유전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생물학에서 진화적 관점을 배제하면 어떠한 것도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책에 소개돼 있어요. 상당히 진화론에 물든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벌써 이 낱말만 보면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유신론자입니다. 신을 믿는 일종의 뭐라 그러나 이게 유신 진화론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창조론을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도 뭐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래도 이제 진화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물학에서 중요한 범위를 차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속과목 항문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좀 적어 보겠습니다. 종요. 종보다 더 큰 개념이 속이죠. 그 다음에 과, 목, 강, 문, 개, 역까지 있거든요. 지금은요. 종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 모든 진화적 관점은 종부터 기본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제 생각하거든요. 종. 요게 이제 스페시스 영어로도 좀 알아두세요. 스페시스. 속은 이제 지너스. 과는 패밀리. 요거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 올더. 그럼 강 클래스. 문어 디비전. 근데 팔럼이 훨씬 더 많이 써요. 팔럼. 팔럼. 그 다음에 개. 이 뭐더라? 킹덤. 왕국. 이게 도메인이에요. 도메인. 여기. 요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도메인보다 더 큰 거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 자체가 이제 생명 전체를 일컬는 말이니까 이거 라이프.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 같으면은 이게 사람 여기 종 가지고는 또 요즘 너무나 생명이 다양하니까 이거 분류를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여기 subspecies가 있어요. subspecies. 음. 이 사람 같으면은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면 이거는 속명이에요. 속명. 이명법에 이제 해당되는 속명이고 이건 종명이거든요. 음. 종속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속명을 앞에 쓰고 종을 뒤에 적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그런데 지금 인류는요. 호모 사피엔스라 그래요. 이러면은 이건 성명이고요. 이건 정명이고요. 아, 이게 이제 섭 스페시스입니다, 이게. 아종이라 그러죠, 아종. 아자가 배고플 아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다른 그로 진화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 같은 이게 종이 다른 인종들 있고 호모 사피엔스도 있지만은 요거 한번 보세요. 호모 엔테세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엔테세서. 종이 다른 인간이에요. 그다음에 호모 에렉투스도 있죠. 이거는 말해야 할 거예요. 호모 에렉투스. 또는 호모 뭐라 그래야 되나? 프로리리안시스, 플로리시엔시스. 그다음 호모 헤빌리스, 호모 하빌리스. 또 뭐가 있더라? 호모 하이델젠베르 하이델베르젠시스 맞아요. 하이델베르젠시스 하, 하이델베르그인이라고 말해야죠. 이게 발음이 참 하이델베르그인 또는 루돌펜시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안데르탈린이라고 하는 게 호모 네안데르탈 렌시스 요렇게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멸종했어요. 다 멸종하고 뭐만 남았습니까? 호모사피엔스만 남은 거예요. 멸종 위기종이요. 한 종밖에 안 남았잖아 이거. 근데 인구가 80억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게. 요 정도 하면은 이게 하루 분량인데 이 앞에 좀 죄송하게끔 제 1편 찍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게 끊겼어요 녹화하는 게. 그래서 오늘 하루 분량을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뵙겠죠.